화학을 책임지는 화학의 손은정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제 동적 평형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습해 보셨어요? 그렇죠? 사실 이 동적 평형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게 쉬운 내용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해야 되는 것. 그렇죠. 물질이 계속 이동하지만 겉보기에 변화가 없는 게 동적 평형이더라. 자, 계속 이동할 때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더라 라고 하는 내용만 좀 기억하고 하시면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동적 평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물의 자동이온화, pH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이 자동이온화와 pH 같은 경우에는요, 물의 이온화 상수, 그리고 그쵸, 자, 기본적인 pH와 pOH의 정의 정도만 기억하셔도요, 여러분이 충분히 쉽게 문제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내신 기출문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 막 공부하다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세요? 선생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자, 어렵다라고 했을 때 개념이 쉬운데 개념이 쉽다 보니까 이거를 적용하는 문제가 무한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때, 엄청나게 이 개념을 꼬아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 때, 자, 이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또 다른 경우는요, 개념이 어려울 때, 개념 자체가 어려워서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 네, 선생님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사실 선생님도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 이 두 개를 좀 잘 고려를 하는 편입니다. 개념이 어려우면요,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이 어려워한다라는 걸 선생님들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 어려운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우리 확인을 해보자 하는 수준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개념이 쉬우면요, 그래, 요 정도는 알아야지. 자, 그럼 이 정도의 개념을 알면, 자, 이걸 문제에 너희들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문제에다 팡팡팡 힘을 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출제를 한다면 이 동적 평형은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파트니까, 우리 친구들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나? 자, 이걸 확인해보는 문제를 한번 내어봐야겠다. 이렇게 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 다시 공부하실 때는 제발 개념, 원리, 선생님이 강조했던 기본적인 동적 평형, 자, 요런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춰가면서, 자, 복습하시고, 오늘 문제 풀 때도 선생님이 얘기한 게 저런 식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포인트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내신 기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가역 반응이란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 가능한 반응이었죠. 자,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거, 자, 이걸 정반응이라고 했으며,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역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왼쪽 모두 가능한 거, 자, 이걸 우리가 가역 반응이라고 했고요. 자, 비가역 반응은 뭐였죠? 그쵸. 자,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반응은 잘 일어나지만, 자, 생성물이 반응물로 오는 거 양이 정말 적거나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 자, 이런 내용들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화학 반응식에서 가역 반응은 지금 화살표 두 개로 표현하고 있는 거 맞죠? 자, 비가역 반응은 한쪽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반응 맞죠? 자, 3번 물과 수증기 사이의 상태 변화는 가역 반응이다. 물이 수증기가 될 수 있었고요. 수증기가 다시 물로도 될 수 있었습니다. 가역 반응이었습니다. 자, 수칠 연소시키는 반응. 자, 우리 수칠 연소시켜요. 그러면 탄소 덩어리가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 우리 연소 반응은 거꾸로 일어나기가, 역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소 반응은 역반응이 일어나기 어렵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마지막 5번. 염산과 아연의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 자, 얘네가 바로 틀린, 옳지 않은 설명인 것 같은데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아연이라고 하는 애들은 금속이죠. 자,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자, HCl과 같은 산과 만나게 되면요, 바로 자, 수소 기체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들은요, 일반적으로 역반응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5번. 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가역 반응이다 라고 설명한 5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동적 평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걸요. 우리가 이전에도 물론 내신 기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쉽다는 거 느껴지실걸요? 자, 두 번째 동적 평형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이번에 자, 1번부터 볼까요? 메테인을 연소시키며 일정 시간 후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 여러분 동적 평형에 도달하려면 기본 전제 조건 제일 중요한 거 가역 반응이어야 되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연소 반응 조금 전에도 봤죠? 연소 반응은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자, 비가역 반응은 동적 평형 상태에서 역반응이 일어난다. 비가역의 뜻이 뭔데요? 거꾸로 역반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화학반응식에서 역반응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였죠. 역시 틀린 표현. 자, 그러면 4번 볼까요? 액체와 기체 상평형에서 상평형 나왔다, 여러분. 상평형이 뭐? 동적 평형. 액체가 기체로 가는 거, 기체가 액체로 오는 거. 자, 액체가 기체로 가는 거 증발 속도, 기체가 액체로 오는 거 응축 속도가 서로 같아야 되더라. 그쵸? 이게 우리 동적 평형 상태였습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거.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5번까지 마저 확인해 볼게요. 5번. 고체 용지를 용매에 녹여서 용해 평형에 있을 때 여러분 용해 평형 역시 동적 평형 상태죠. 자, 동적 평형일 때는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하더라. 그러니까 5번은 틀린 표현. 기본 개념.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동적 평형.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도 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체크해봤으니까 이제 화학 반응식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는요. 얼음의 용해에 대한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0도씨 1기압에서 얼음을 물에 넣은 후 H2O가 두 상태, H2O의 두 상태가 동적 평형에 있는 것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얼음이 물로 되는 가의 반응 속도나 자, 물이 다시 얼음으로 돌아오는 것, 나의 반응 속도가 어떤 상태일 때, 같은 상태일 때. 자, 그래서 녹는 물 분자의 수나 다시 어는 물 분자의 수가 서로 같을 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변화가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가 동적 평형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가와 나의 과정이 모두 일어난다. 그쵸?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납니다. 자, 다만 얘네들의 속도가 어떻다?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는 애, 오는 애 속도가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겉보기 변화가 있다 없다. 겉보기가 변화가 없으니까 얼음의 질량이 일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입니다. 아, 쉽다. 잘하고 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자, 다음은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반응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가는 뭐예요? 자, 가스레인지의 연료인 뷰테인이 연소한다. 어려운 말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거 뭐겠어요? 연소겠죠. 자, 우리 연소라고 하면 이제 생각나야 되는 거 가역이에요? 비가역이에요? 그치, 비가역이지. 자, 놔봅시다, 나. 자, 용질 A를 물에 녹였더니 일부가 녹지 않고 남았다. 자, 여러분 A를 넣었더니요. 일부는 녹지 않고 여기에 가라앉아 있어요. 여러분 왜 녹지 않았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지. 자, 왜 안 녹았을까요? 그치, 물속에 녹을 수 있는 설탕이 최대한 다 녹아서요. 자, 이렇게 최대한 다 녹아있는 수용액을 우리가 포화용액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포화용액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쵸, 이 용질은 사실 계속 녹아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녹아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용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이미 용질이 충분해서 용질들이 뭉쳐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즉 석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용해도 일어나고요. 석출도 일어납니다. 다만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 변화가 없는 것뿐이었어요. 이게 바로 포화용액이었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내용 살펴볼게요. 자, 비가역 반응이다. 우리 바로 확인했죠. 연소라고 했으니까. 자, 나에서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다. 동적 평형이었죠. 자, A를 추가로 넣으면 이미 포화용액이기 때문에 아무리 더 넣는다고 해도 더 이상 녹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녹는다, 안 녹는다? 안 녹는다. 그래서 답은 오케이. 자, 비가역 반응, 가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네, 기억과 니은, 네,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요. 자, 그럼 이번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어떤 문제냐면 선생님이랑 우리 개념 공부할 때 또 했던 내용인데요. 바로 염화 코발트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랑 개념할 때는 염화 코발트 종이를 사용을 했어요. 그게 바로 얘네들이죠. 자, 무수 염화 코발트라고 하는 애들,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푸른색입니다. 네, 얘네들이 물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서 수화물, 네, 물이 섞이면서 수화물을 만들게 되면요, 얘네들이 붉은색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붉은색을 제거하려면, 다시 푸른색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함이? 이거 H2O만 제거해주면 되거든요. 즉 H2O 제거하려고 가열해주면 되는 거예요. 가열해서 물 수증기를 싹 날려주면 다시 이렇게 파란색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얘네들은 붉은색과 파란색 왔다 갔다 합니다. 가역 반응이죠. 자, 염화 코발트 종이는 수분 흡수하면 붉은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염화 코발트 수화물을 물과 결합하고 있을 때 가열을 했죠. 그래서 물을 증발시켜서 날려요. 그럼 뭘로 된다고? 푸른색으로 돌아온다고. 4번이요. 아쉽다. 그쵸? 자, 선생님이 느끼기엔 선생님이 3단원부터 여러분이랑 공부를 하면서 제일 쉽게 슉슉슉슉 넘어가고 있는 문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개념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개념 공부하자. 자, 이번에는 6번 볼게요. 6번. 자, 6번입니다. 자, 그린 가와 같이 밀폐된 플라스크에 액체 브로민을 넣었더니 자, 이렇게 나와 같이 젓갈색의 기체 브로민이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자, 나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요. 자, 더 이상 뭐 기체색이 진해지거나 옅어지지 않을 때 자, 요 상태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시죠?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와야 되냐? 액체야. 액체가 기체로 가요. 오케이. 자, 액체가 기체로 가요. 자, 그러면 기체도 뭘로 올 수 있다? 액체로 올 수 있다. 자, 물질의 상변화는 가장 대표적인 동적 평형이었죠. 자, 이렇게 올 수가 있겠더라.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나 상태에서 더 이상 진해지거나 연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얘네들이 왜 이렇게 젓갈색을 나타냈었냐면 바로 기체 브로민 분자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더 이상 색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는요. 기체 브로민 분자의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증발은 일어나고요. 계속 얘네들 응축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증발되는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가 같으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더 이상 상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더라.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세요. 자, 가에서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다. 가에서 나로 올 때요. 점점 기체의 색이 진해지죠. 즉 기체 분자의 개수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즉 증발돼서 빠져나가는 애가 다시 들어오는 애들의 양보다 더 많았다는 소리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이 그래프 기억나잖아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자, 시간이 지나도 기체의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증가했냐면요. 응축 속도가 처음에는 없다가 점점 생겼던 거예요. 자, 바로 여기 서로 속도가 같아질 때가 동적 평형이었던 거고 이 동적 평형인 상태가 나인 거죠. 자, 그러면 가는 아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이전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 클 때이더라.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니은 볼게요. 나에서 브로민은 상평형을 이룬다. 계속 얘기하죠. 액체와 기체가 동적 평형 상태입니다. 상평형입니다. 자, 나에서는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증발이 일어나는데 응축 속도와 같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치. 기억과 니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은 문제예요. 방금 본 6번이랑 똑같은 문제인데 자, 물질의 종류만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냐면 그쵸, 우리가 익숙한 분자인 물로 바꿨습니다. 자, 밀폐된 용기에다 물을 넣고요. 얘네들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태를 본 게 나예요. 자, 봤더니 어떤 변화가 보이냐면 오케이, 수면의 높이가 낮아졌죠. 이 말은 처음에는 증발이 잘 일어났을 거야. 자, 처음에는 증발이 잘 일어났을 거야. 자, 온도가 일정하니까 오케이, 증발 속도는 일정했을 거야. 자, 그런데 처음에는 기체 분자가 거의 없어서 응축이 안 일어나다가 기체 분자가 많아졌어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응축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요렇게 될 거라고요.
자,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지점. 자, 여기 동적 평형 상태인 지점이 나인 거고요. 지금 수면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에요. 여기가 가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확인해 볼 거예요. 1번, 가에서 응축 속도는 증발 속도보다 더 작죠. 자, 그러니까 증발이 잘 되니까 수면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오케이. 자, 수면의 높이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높았죠? 오케이. 자, 그럼 3번, 응축 속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아니요. 나에서가 기체 분자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응축이 더 잘 돼요. 그래서 3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럼 4번도 맞아볼게요. 자, 나에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서로 같아야지. 왜? 동적 평형이니까. 자, 5번 가에서 나 과정에서 증발 속도는 감소한다. 여러분 이거 별표 조심. 여러분 증발 속도는 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더라? 그치,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더라. 여러분 왜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까? 그쵸.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는 건 액체 표면에 있던 분자들이 기체로 평평평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밖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밖으로 평 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럼 밖에서 에너지를 많이 주면, 즉 밖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에너지 많이 받을 거고요. 그래서 증발이 잘 될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옳게 표현한 거는 2번밖에 없는 거죠. 자, 이번에 8번 보겠습니다. 자, 상평형과 용익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자, 상평형이든 용익평형이든 기본적으로 동적 평형,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야 되더라.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1번 조건에 따라서 고체와 액체 사이에서 평형은 존재한다. 그쵸. 자, 우리 고체가 액체로 됩니다. 우리 H2O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얼음이 물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물이 다시 얼음도 될 수 있잖아요. 가역 반응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조건에 따라서 상평형도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용해평형이 일어나는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 여러분 이름에서 아예 대놓고 줘요. 평형.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일어나야 되는 가역 반응에서만 나타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불포와 용액에서는요,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크다. 여러분, 불포와 아직 포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녹아야 돼요. 더 녹아야 돼요. 자, 더 녹으려면 얘네들이 용해되는 속도가, 자, 물질이 석출되는 속도보다 어때야 된다? 더 빨라야지. 다시 용질로 오는 애보다 빠져나가는 애들이 더 많아야 더 많이 녹겠지. 자, 그래서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더 크다. 얘도 맞는 표현이에요. 4번, 밀폐된 용기에서 물과 수증기가 상평형에 있을 때, 자, 여러분 상평형, 동적 평형, 겉보기 변화가 있다 없다? 없더라. 겉보기 변화가 없다라는 건 물의 양도 일정할 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량도 일정해야 되겠더라. 그럼 4번도 맞는 표현이죠. 자, 5번 보세요. 방 안에서 뚜껑이 열린 컵에 들어가 있는 물은, 자, 물을 담아놓고 뚜껑을 열어놨습니다. 선생님이랑 역시 개념 공부할 때 확인해 봤던 상황이죠. 자, 열어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증발이 일어나요. 액체의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납니다. 자, 액체의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응축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에서 빠져나간 기체들이 다시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놨으니 문제는 물 분자, 기체 분자들이 자, 멀리 그냥 도망가 버린다고. 그럼 저기에 있던 애들이 다시 뭉쳐서 물로 들어오기가 엄청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으면 온도가 일정할 땐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계속 똑같아요. 다만 응축되는 애들이 거의 없어서 응축 속도가 엄청 작겠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보다 매우 작더라. 그러니까 증발이 잘 될 거고 수면이 낮아지겠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틀린 표현은 5번이었습니다. 해볼만 하시죠? 9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동적 평형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 pH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물의 자동 이온화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물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냥 가만히
놔둬도요, 알아서 이온으로 쪼개집니다. 한 놈은 수소이온을 주고요, 다른 애는 그 수소이온을 받아서 하이드로늄 이온 또는 수산화이온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반응해서 물 분자로도 돌아갈 수 있는 얘네들은 가역 반응이 가능한 애들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여기에 이렇게 그냥 물에서도 이온이 존재하잖아요. 이온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왜 순수한 물에선 전기가 안 통한다고 하셨어요? 언제적 기억을 지금 가져온 거냐면 정말 여러분 잘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3단원에서 이온 결합 물질 할 때. 우리 3단원에서 이온 결합 물질 할 때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니까 이온 결합 물질을 녹여주면 전기가 통해요. 이런 거 우리 전해질이라고 합시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선생님, 근데 보세요. 지금 그냥 이온 있잖아요. 이온 결합 물질 안 녹여줘도. 그쵸. 있기는 합니다만 양이 정말 조금이에요. 양이 정말 조금이에요. 얼마나 조금이냐면 여러분 우리 25도씨에서는 25도씨에서 KW, 자, 물의 이온화 상수가, 자, 얘네들 농도의 곱식, 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었습니다. 자, 그때 순수한 물에서는요, 여러분 생성되는 하이드로늄 이온, 수산화 이온의 양이 똑같았죠? 자, 똑같았어요. 두 개의 농도가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농도가 얼마? 오케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몰 농도. 여러분, 근데요, 이 몰 농도의 단위 기억나세요? 개념 기억나세요? 물이 1리터 있을 때 이 안에, 자, 이온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스 몰이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쌤이 수학은 정말 못해도 얘네가 정말 작은 숫자라는 건 알겠다. 자, 분모에 0이 7개가 있어야 되겠더라. 요 정도는 안다고요. 1000만분의 1. 얼마나 작은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 영화 1000만 관객 돌파가 엄청나게 큰 숫자잖아요. 그럼 그걸 반대는 엄청나게 작은 숫자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숫자가 정말 작다 보니까 이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의미 있는 전기 전도도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물의 자동이온화에서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 바탕으로 이제 문제들 풀어볼게요. 자, 9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억, 물의 자동이온화는 가역 반응이다. 정반응, 역반응 모두 일어나죠. 가역 반응 맞습니다. 자, 순수한 물에서 오케이, 얘네 둘의 농도 지금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서로 같아요. 일정한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곱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게 뭐라고요? 그치, 네, 물의 자동이온화 상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잖아요. 기본 개념만 물어보고 있잖아요. 네, 5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1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물의 기본 자동이온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번에 어떤 내용이냐면 순수한 물에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데요. 아,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해 드렸는데, 자, 왜 안 흐를까 물어보네요. 왜 안 흐른다고? 이온은 존재하지만 그 양이 정말 조금이어서. 자, 물에 이온이 존재하지만 정말 조금 존재해서 그거 누구? 5번이죠. 그래서 이거 5번입니다. 바로 해결되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 11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1번. 자, 25도씨 순수한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순수한 물이다. 자, 순수해요. 자, 누구만 있니?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같은 농도로 존재해요. 자, 순수한 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정도 숫자는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자, 25도씨 KW는요. 자, 얘네들, 그리고 얘네들의 농도의 곱씨였고, 이게 얼마?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솔직히 이제 익숙하시죠? 외우고 싶지 않았는데 외워지고 있죠? 아,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맞는 표현입니다. 자, 2번 산을 가합시다. 산을 가했다라는 건 산에 있는 오케이, 수소이온의 양이 들어왔습니다 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수소이온이 들어오면 물이랑 반응하거든요. 뭐가 만들어지니? 하이드로늄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즉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얘네들이랑 수소환화 이온이랑 곱하면 항상 일정한 숫자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네의 농도가 증가했으면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감소해야죠. 그러니까 2번이 맞는 표현이죠. 자, 이온의 농도가 물 분자의 농도보다 크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
순수한 물에서 전기가 안 통하는 이유가 뭐였더라? 그치, 물은 이만큼 있는데 이온 이만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온의 농도는요, 물 분자의 농도보다 매우 작은 거였어요. 그래서 3번이 지금 틀린 표현입니다. 자, 마저 살펴볼게요. 4번.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의 곱수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오케이. 봤고요. 자, pH와 pOH는 항상 같은 값을 같은 값을 갖는다. 자, pH 개념이 뭐니? 자,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이요. 오케이. 자, 그럼 pOH도 할 수 있겠다. 네,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 이온이요. 자, 그런데 이때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 거기에 마이너스 로그 취해줘봤자 서로 같은 값 가져야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같은 값을 갖는다. 역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 틀린 거 고르시는 거 3번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12번 문제 살펴볼게요. 12번. 자, 그림은 25도시에서 자,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물질들의 자, pH, 4가지 물질의 pH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25도시예요. 자, 물론 우리가 문제 상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25도씨를 상온으로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적인 온도 25도씨 정도로 두기 때문에 자, 우리가 25도씨를 기준으로 정말 많이 볼 거거든요. 25도씨에서 KW가 얼마? 그렇지. 보세요. 얘기하기 싫었는데 나왔죠? 그러면 된 거예요. 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자, 수산화 이온의 농도의 곱수로 나타냈고 자, 이때 얘네 둘의 농도가 서로 무조건 순수한 물에서는 같아야만 했으니까 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몰농도였습니다. 순수한 물에서 H2O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순수한 물 중성이라고 할 때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이래요. 그럼 여러분 pH는 어떻게 계산할래요? 마이너스 로그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얼마? 7인 거죠. 자, 그래서 기준이 얼마? 기준이 그래서 7이에요. 자, 7이 중성인 거고요. 자, pH가 7보다 작다. 즉 수소한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이 늘어났다. 산성인 거고요. 자, 오히려 pH가 7보다 크다. 자, 7보다 크다. 수산화 이온의 양이 더 많다. 염기성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얘네들을 바탕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기억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요. 레몬이 탄산음료보다 10배 이상 크다. 보세요. 자, 레몬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2.3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2.3 정도로 해봅시다. 탄산음료는요. 거의 5에 가까워요. 한 4.6 정도라고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pH가 2 이상 차이 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 pH라고 하는 애들의 정의를 봤더니 pH가 1 차이 나면 농도는 10배 차이 나더라. 그럼 pH가 2 차이 나면 농도는 100배 차이 나더라. 자, 그런데 pH가 2보다 더 차이 나니까 농도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나겠구나. 자, 그러니까 기억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제산제가 식초보다 크다. 제산제는 염기성이에요. 자, 염기성이라고 했으니까 수산화 이온이 그치 요만큼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런데 식초는요 산성이에요. 그럼 수산화 이온이 우리 기준 이 중성일 때보다 더 적게 들어가 있는 거. 자, 제산제가 식초보다 더 크다. 자, 디귿 4가지 물질 중에 염기성인 거 지금 제산제 하나 보이십니다. 그래서 네 디귿 틀렸죠. 자, 맞는 답은요. 기억과 니은이 되어야 되겠네요. 네, 탄산음료보다 100배 이상 크다라고 했으니까 10배 이상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3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성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산성비의 정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산성비다라고 하려면 pH가 얼마이야? 자, 5.6보다는 더 작아야 됩니다. 선생님, pH 5.6도 산성이잖아요. 왜 쟤는 산성비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 개념 공부 안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왜 우리 pH 7이 아니라 pH 5.6을 기준으로 했었죠? 그쵸. 자, 우리 물에서는 자동적으로
비가 쭉 내려올 때 이 물은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자동적으로 녹이면서 자, 탄산을 일부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탄산이라고 하는 애들이 자, 물에 녹아서 약간의 수소 이온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됐고요. 약간의 수소이온을 내어놓은 거고요. 이때 나온 수소이온이 물이랑 반응하면서 오케이, 하이드로늄 이온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한 물이어도 기본적으로 약간의 하이드로늄 이온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pH가 7보다는 작았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주변에 황산화물이나 자, 공장에서 많이 나오는 애들이나 아니면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들이 많다면 얘네들이 물에 녹아서 산성을 나타내요. 하이드로늄 이온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고요. 이때는 pH가 5.6보다 더 작아지게 되고 얘네들을 우리 산성비라고 하자라고 했었거든요. 바로 그 내용들 자 보기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기억 깨끗한 지역에서 내리는 빗물은 pH가 7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산성비에 페노프탈레인을 넣읍시다. 자, 페노프탈레인이라고 하는 애는 산성에서는 무색이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 무색이어야 되네. 니은 땡. 자, 디귿 대기 중 황산화물의 농도가 클수록 황산화물이 커질수록 얘네들은 산성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답은 디귿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왜? 입자가 나왔거든. 자, 조금 이제 일반화 시켜서 보기 시작을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이런 입자들 공부해 왔으니까 여러분 얘네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도씨에서 같은 부피의 산 HA 수용액과 자, HB 수용액을 입자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물 분자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 얘네가 HA라고 했고요. HB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산이죠. 산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HA 산이다라는 거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과 자, A-로 이온화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HB도 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과 B-이온으로 쪼개져요. 그럼 여러분, 두 수용액에서 반드시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수소이온이 있는 거죠. 자, 두 수용액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이온이 바로 수소이온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 기억이 해결됐을걸요? 네, 자, 기억 해결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요. 보기 니은을 봤더니 수용액의 pH를 물어봐요. 자, 우리 pH는 뭐였지? 자, pH는 자, 마이너스 로그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이게 pH예요. 자, 그러면 pH가 작다라는 건 반대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크다는 건 물속에서 수소이온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왜 물속에 수소이온이 많은데 하이드로늄 이온이 많아져요? 우리 이거 아까 전에도 했잖아요. 그렇죠? 자, 수소이온이 물이랑 반응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어내더라.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물속에 수소이온이 많은 거 찾으세요. 많은 거. 자, 수소이온이 더 많습니다. 자, 수소이온이 더 많다라는 건 하이드로늄 이온을 더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소리고, 그럼 pH는 더 작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도 pH가 더 작아져야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이거 다시 기억나세요? 자, 우리가 온도가 일정하다면 그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가 항상 일정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수소이온의 농도가 누가 더 컸니? 가가 더 컸어요. 그럼 가가 얘네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더 컸다라는 건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더 작았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디귿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답은요, 기억과 디귿 4번입니다. 네. 자, 우리 나를 볼 때요. 나를 볼 때, pH를 볼 때, 이 기본 정의를 꼭 알고 계셔야 접근이 되는 거고요. 자, 이 기본 개념에서 여러분 요 대괄호가 의미하는 게 뭐였었죠? 그쵸? 몰농도였습니다. 이 가가 됐든 나가 됐든 얘네들은요, 용액의 부피가 똑같다고 했어요. 용액의 부피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인데 부피가 같다고 했으니까 몰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요, 수소 이온의 개수만 비교하면 바로 확인이 됐던 거예요. 얘네들의 pH가. 자,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일단 농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고요. 그 다음에 pH의 의미를 아셔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선생님 몰롱도 너무 옛날에 공부해서 좀 까먹었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빨리 돌아가셔서 꼭 다시 한번 몰롱도는 복습하고 오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요. 온도에 따른 물의 이온화 상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온도만 같으면 이 용액의 액성이 어떻게 됐든 이온화 상수는 항상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0도씨, 10도씨, 25도씨, 50도씨로 올라갈수록 이 이온화 상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게 뭐였었지? 그치,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의 곱. 자, 이 곱이 점점 커진다는 걸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의 이온화가 잘 일어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물의 이온화가 잘 일어나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커지니까 이 곱도 커질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25도씨일 때가 10도씨일 때보다 크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순수한 물에서요. 자, 우리 순수한 물에서는 항상 얘네들의 농도가 같아야 하는데 우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지금 kW가 커진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얘네들의 농도도 커져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온도가 높을 때 당연히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더 커야겠죠. 자, 니은 볼게요. 자, 10도씨에서 POH는 7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7은 여러분 이제 익숙하죠? 언제가 기준? 자, 얘는 25도씨일 때가 기준. 자, 25도씨일 때는 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이온화 상수였으니까 자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이어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OH의 개념 기억나시죠? 자, POH는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씌워주는 값이었으니까 자 값이 얼마? 7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방금 전에 뭐를 했냐면 기억에서 10도씨일 때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25도씨일 때보다 더 작다고 했습니다. 자, 농도가 더 작아요. 그럼 POH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커져야 되죠. 그럼 POH가 7보다도 더 어때야 된다? 커져야 되더라. 네, 그래서 니은도 맞는 표현이 되네요. 자, 그러면 디귿 볼까요? 50도씨에서 얘네 둘의 농도는 같다? 이건 온도에 상관없이 순수물이라면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자, 5번 체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일단 내신 기초 문제들 확인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그쵸? 우리가 기본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도 해결 가능한 문항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용기 내서 자, 우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실력 향상 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력 향상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숨 좀 돌리고 오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좀 이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그림부터가 약간 어렵게 느껴져요. 하지만 어렵게 느껴질지언정 우리가 이미 했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얘네들은 어떤 실험 장치인지 먼저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린 가와 같이 진공인 플라스크에 액체 A를 넣었습니다. 액체 A를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자, 여기 수온 기둥의 높이를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나는요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 라고 해요. 자, 여러분 더 이상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미 여기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구나. 자, 이러한 뜻이라는 거 조금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어떻게 동적 평형에 도달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액체 A를 넣었습니다. 그럼 액체라고 하는 애들은요, 액체 표면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치, 액체 분자들이 기체로 빠져나가는 증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증발이 일어나요. 증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자, 증발 속도는 일정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이렇게 기체 분자들이 생기고 났으니까 이제 이 기체 분자들이 다시 안으로 쏙 들어오는 응축 반응이 일어나죠. 근데 이때 응축 반응은 그래요. 자, 점점 증가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이러다가 증발 속도,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 이게 뭐라고? 이게 동적 평형이라고. 이게 나이고요. 앞쪽은 가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빠져나가는 기체 분자 수가 자, 다시 들어오는 기체 분자 수보다 더 많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는 이미 빠져나와서 응축되지 않고
자, 물론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만, 자, 이런 기체 분자수가 일정량이 남아있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기체 분자가 누르는 힘, 압력이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증기밖에, 즉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눌러내는 힘만큼 수은주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은주의 높이를 뭐라고 했었어요? 우리 바로 증기 압력이라고 했었죠. 이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기억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가에서 증발 속도는 응축 속도보다 더 컸죠. 자, 이 그래프에서 바로 확인되잖아요. 자, 나에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서로 같습니다. 동적 평형 상태인 거죠. 자, 지금 응축 속도는 가와 나에서 같다? 아니요, 점점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그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그림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상온에서 물이 들어가 있는 비커를 수조에다 넣고요. 뚜껑을 닫았어요. 자, 뚜껑을 닫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수면의 높이가 일정한 상태를 나타낸대요. 자, 그럼 수면의 상태가 일정하다 역시 동적 평형이다. 자, 그러면 어떤 애들이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겠니? 자, 액체 상태의 어떤 애들이 기체로 바뀌죠. 그리고 기체였던 애들이 다시 액체로도 돌아와요. 얘네들이 바로 동적 상태, 동적 평형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됐는지 보자고요. 액체 표면에서는 자, 증발이 일어나요. 증발이 일어나니까 자, 여기에 기체 분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체 분자들이 다시 응축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자, 증발의 속도와 응축의 속도가 서로 같아지는지죠. 그게 동적 평형인 거다. 그러면 기억은 바로 맞구나 해결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덮개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기체 분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기체 분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얘네들이 다시 응축이 되기가 쉬워, 어려워? 엄청 어렵죠. 자, 엄청 어려운데 증발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H는 오히려 낮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디귿, 온도를 높이면요. 온도를 높이면 이 물 분자들이 에너지를 더 많이 얻는다고. 액체 표면에 있는 애들이 에너지를 더 많이 얻어서 막 빠져나가 버릴걸. 자, 그러니까 H는 더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맞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체크하시면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3번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반응식을 주어졌는데요. 자, 25도씨 1기압에서 진행되는 반응입니다. 자, 가나 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가보세요. 일산화탄소가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 됐죠. 일산화탄소를 마저 연소시키고 있는 반응인 거예요. 자, 흑연이 산소랑 만나서 일산화탄소가 됐습니다. 얘네도 연소는 연소인데 불완전 연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완전 연소는 뭐니? 탄소가 산소랑 만나서 완벽하게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것. 네, 이걸 우리가 완전 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억님 가나다는요 모두 연소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니은 비가역 반응이니? 네, 우리 연소 반응은 가장 대표적으로 비가역 반응이었고요. 정반응만 가능했었죠. 그러면 비가역 반응. 여러분,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은 어떻게 표현해요? 그쵸? 사실 요 아래 반대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더 그려줬으면 역반응도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디귿 생성물을 추가하면 역반응이 진행된다. 방금 얘기했는데 비가역 반응이라고. 역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답은요, 기억과 니은 3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4번 보겠습니다. 선생님랑 1번에서 봤던 문제죠. 우리 실력 향상 문제 1번에서 봤던 그림 똑같은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그림 가는 액체의 증기압력 측정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증기압력 어떻게 측정한다고? 그치. 자, 우리가 이렇게 진공 상태의 용기에다가 액체를 넣으면 이 액체가 기체 상태와 동적 평형, 상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이 용기에 존재하는 기체들 덕분에 압력이 생기게 되고 이 압력만큼 수은주가 밀려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은주의 높이 차이 이 H를 증기압력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증기압력이었습니다. 이걸 나타내주고 있는 게 가 그림이에요. 근데 나는 뭐라고 했냐면, 자, 가 장치에 각각 A 용액, B 용액을 20ml씩 넣고요.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 이때 이 높이 차이를 확인을 해봤대요. 이 높이 차이라고 하는 게 그럼 결국 뭐야? 증기압력인 거죠. 자, 그럼 증기압력은 A가 자, B보다도 더 큰 것 확인됐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자고요.
기억. A의 증발 속도는 T1과 T2에서 같다. 여러분 우리 증발 속도는 온도가 같으면 항상 일정하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서로 같다. 자, 니은 T2에서 응축 속도는 자, A가 B보다 크다. 얘는 A랑 B 둘 다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잠깐만 넘겨서 디귿 먼저 살펴보자고요. 자, 시간 T2에서 B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같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더 이상 이 H 높이가 변하지 않죠. 높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거고 응축 속도랑 증발 속도가 서로 같다는 표현이죠. 그럼 우리 니은만 확인해 보자고. 니은만. 자, 니은은 뭐라고 했냐면 T2에서 응축 속도는 A가 B보다 더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A가 B보다도 증기압력이 더 크죠. 여러분 증기압력이 크다는 거는 이 안에서 수은주를 밀어낼 수 있는 기체의 분자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기체 분자수는요. A가 B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분자수가 어떤 애와도 연관이 돼 있었냐면 기체 분자수가 기체 분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다시 모여서 액체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 응축할 수 있었거든. 기억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분자수가 더 많으면 응축이 잘 된다고. 응축 속도가 빠르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표현이라고요. 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제 4번 문제를 풀 때 이제 점점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니은처럼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으로만은 접근할 수 없는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바탕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이에요. 자, 5번은 어떤 내용이니? 자, 25도씨에서 자, 25도씨에서 자, 물과 얼음이 섞여 있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옳은 것만을 이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제 요 정도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좀 감이 오시지 않으세요? 선생님이 동적 평형할 때 지금 되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온도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를 풀 때도요. 온도가 조금 중요해요.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우리 보기 기억에서 물어보는 게 상평형이니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상평형이 되려면 자, 이 상태에서 상평형이 되려면 얼음이 물로 바뀌고요. 자, 물도 얼음으로 잘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동적 평형이면 그치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자, 얼음이 더 이상 녹지도 않고 얼음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자, 물의 양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동적 평형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 온도가 25도씨예요. 우리 25도씨에서는 얼음이 녹죠. 얼음이 녹아요. 정반응이 매우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매우 우세하게. 그러면 얘네들은 상평형 상태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정반응이 매우 우세하게 진행되니까 얼음의 질량을 그쵸 점점 감소해야 되는 거죠. 자, 정반응의 속도가 역반응의 속도보다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상평형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답은 4번. 온도만 잘 보셨으면 됩니다. 온도. 자, 이번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그린 가와 같이 비커에 물을 넣고 일정한 시간 동안 두었더니 나와 같이 수면이 낮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단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아무리 반응이 진행이 돼도요. 증발 속도가 일정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그럼 여기에다 요거 하나 더 그려주면 얘네들 동적 평형 알 수 있겠네요. 응축속도 그래프라고 그리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조건이 지금 달라요. 어떤 조건이 달라요? 마개가 뚜껑이 덮여져 있지 않습니다. 자, 뚜껑이 덮여져 있지 않으니까 증발되어 있는 기체 분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응축이 잘 된다 안 된다? 응축이 거의 되지 않겠더라. 응축이 안 된다. 그럼 여기에서는 증발만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수면은 계속 어떻게 된다? 계속 낮아져야겠지. 자, 바로 그러한 상태인데요. 우리 한번 보기로 확인해 볼게요. 기억. 가에서 증발 속도는 응축 속도보다 크다. 그쵸? 응축 속도보다 증발 속도가 크니까 수면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럼 증발 속도는 가와 나에서 서로 같았습니다. 왜? 온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디귿 나에서 증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요, 증발은 계속 일어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그래서 답은 우리 기억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 문제예요. 아, 왠지 어렵게 생겼어요. 자, 우리가 왜 어렵게 느낄 거냐면 이제 뭐 표도 주어졌고 그림도 주어졌고, 그러니까 자료의 형태가 2개 이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렵게 느끼는 건데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꼬아서 오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표는 T1 도시와 T2 도시에서 자, 물질 A의 용해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용해도란 일정량의 용매에 자, 이 용질이 몇 그램 녹을 수 있습니까? 예요. 자, 그러면 T1에는 물 100g에 30g 용질 녹는 거고요. T2 도시에서는요, 물 100g에 물질 60g 밖에 못 녹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 뭐니? 그림 볼게요. 자, 이 그림 그림 1은요, T1 도시에서 자, 그리고 그림 2는 T2 도시에서 자, 이제 각각을 이 물질을 녹이는 그림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둘 다 물은 50g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얘네들 물질들을요 50g씩 넣어주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자, 특히 고체라고 하는 애들은요, 일반적으로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사실 선생님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문제에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뭐 자, 물질의 용해도가 커진다든가 뭐 이런 말이 있었으면 더 좋긴 했을 것 같긴 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자, 보세요. 용해도가 T2에서 더 크죠. 자, 용해도가 T2에서 더 크다는 건 T1보다 T2의 온도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힌트. 자, 이 힌트를 어디에다 쓰냐면 바로 기억에서 쓰는 거예요. 용해 속도는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2가 T2고요. 1이 T1이거든요. 온도가 더 높다고요. 온도가 높으면 어쨌든 분자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니까 자, 녹아 나가는 속도도 더 빨라질 거라고. 자, 용해 속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석출 속도는요. 석출 속도. 자, 우리 동적 평형 기억나세요? 동적 평형. 동적 평형이라고 하려면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T1일 때보다 T2일 때 용해 속도가 더 크다고 했거든, 우리가. 자, 그러면 용해 속도가 더 크니까 응축 속도도 더 어때야 돼? 커야 돼요. 자, 그러니까 석출 속도는 서로 같을 수가 없는 거죠. T2가 더 커야만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디귿 2에서 여기에서 용해된 A의 질량을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물질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물질의 양을 용해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T2에서 볼게요. 자, T2에서 자, 물이 100g 있으면 자, 물질 몇 g 녹는다? 60g 녹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실험 과정에서는 물을 몇 g 써요? H2O를 50g으로 확 낮췄어요. 여러분, 물의 양이 절반이 됐으니까 녹는 물질의 양도 절반으로 퉁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녹는 양은 30g이다. 오케이. 그래서 디귿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요, 우리 기억과 디귿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어려웠어요. 약간 어려웠습니다. 인정. 자, 그런데 새로운 개념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자료의 형태만 바꿔서 출제한다. 이게요, 과학 문제의 기본이에요. 개념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요, 나머지는 그냥 자료의 형태만 바뀌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개념만 잡고 계신다면. 자, 그러니까 제발 개념 공부하자. 아시겠죠? 자, 이번엔 실력 향상 문제 8번입니다. 자, 그린 가는 물 100g에 A를 20g을 넣었습니다. 자, 20g을 넣고 녹였더니 A가 10g이 남아있네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수용액 안에 녹아있는, 자, 수용액 상태로에 녹아있는 애는 10g이 지금 녹아있는 거죠. 자, 나는 물 100g에 B 20g을 넣고 녹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또 20g이 추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 우리 40g을 넣은 게 다죠. 자, 근데 40g 중에서 5g은 고체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러면 우리 수용액에 녹아있는 애들은 몇 그램? 그치, 나머지 35g이 수용액에 녹아서 용액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보기 볼게요. 자, 온도는 25도씨로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기억부터 갈까요? 자, 가에서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는 같다. 자, 가에서, 자, 우리 일정한 물질의 양이 남아있다는 건 녹을 수 있는 만큼 다 녹고 남아있다는 거지. 녹을 수 있는 만큼 다 녹았다. 이거 무슨 용액? 아, 포화용액. 오케이. 자, 우리 포화용액이다. 동적 평형이다. 자, 용의 속도와 오케이. 석출 속도가 서로 같아야 되더라. 기억나시죠? 오케이. 네, 서로 같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나는 용의 평형 상태이다. 여러분, 용의 평형이다 라고 하려면 방금도 했어요. 포화여야 돼요. 녹을 수 있을 만큼 다 녹고 난 다음이어야 되는데 나는 어머 아니지. 자, B라고 하는 애가 총 35g까지 녹을 수 있었는데 여기 20g밖에 안 녹였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더 녹을 수 있는 상태. 불포화라고요. 불포화. 자, 불포화 상태라고 할 때는 기억나십니까? 자, 용의 속도가 석출의 속도보다 더 큰 상태였죠. 그러니까 니에는 땡. 그럼 디귿 볼까요? 다는 포화용액이다. 네, 다 녹고요. 일부가 남아있어요. 그럼 이건 거의 100% 포화용액입니다. 그러면 기억과 디귿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렸던 그래프네요. 얘는 뭐 그래프를 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자, 그림을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된 용기에 액체 A를 넣었을 때, 자, 그리자. 자, 그리시면요. 밀폐된 용기가 있고요. 여기 액체 A를 넣었습니다. 자, A를 넣었을 때 여기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발 속도 바로 나오죠. 증발 속도는요. 온도가 일정하면 항상 일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V1이 증발이겠죠. 증발 속도. 자, 초반에는 기체 분자가 없어요. 하지만 기체 분자가 하나, 둘, 셋 생기기 시작을 하면 자기들끼리 응축해서 다시 액체로 돌아올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처음에는 기체가 없어서 응축이 되지 않지만 기체 분자가 생길수록 응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V2가 응축 속도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은 지점, 요 지점이 우리가 바로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V1은 응축 속도이다. 아니요, 증발 속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은 틀린 표현이죠. 자, 2번 T초 이후에도 증발과 응축은 계속돼요. 네, 계속되는데 그 속도가 같다 보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뿐이죠. 자, 그러면 0에서 T로 갈 동안은요. 증발이 응축,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애가 들어오는 애들보다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액면이 낮아져야죠. 자, T초 이후에는 기체 A의 분자수는 일정해요. 일정하죠. 일정한 개수 빠져나오고 일정한 개수 들어오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자, T초에 도달하기 전까지는요. 자,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다. 오케이. 5번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요.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와, 10번 문제 우리 처음 보는 그림인데요. 익숙하기는 해요. 우리 얘네들 언제 봤었죠? 그쵸, 증기압력 측정할 때 봤었죠. 증기압력 측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하나만 딱 떼어놓고 봤어요. 기억나세요? 한쪽만 있고요. 한쪽은 진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 그냥 그걸 두 개 붙여놓은 것 뿐인걸. 그럼 느낌적으로 얘네들은 증기 압력과 왠지 비슷한 개념이 사용이 됐겠구나. 여기까지만 따라오셨으면 충분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여러분 개념 공부 열심히 하신 거 맞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해석을 하는 방법을 봐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됐냐면, 자, 우리 용기 A에는요, 온도를 50도로 맞추고요, 액체 X를 넣습니다. 자, 그럼 액체 X를 넣었으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액체가 표면에서 뿅뿅뿅 빠져나오겠죠. 뿅뿅뿅 빠져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온 기체 분자들이 다시 응축이 되기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빠져나오는 증발 속도, 응축 속도가 서로 같을 때 동적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때 존재하는 기체 분자들에 의해서 이 압력에 의해서 수은줄을 누르는 힘이 생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용기 B 볼까요? 용기 B는 25도씨고요. 액체 Y예요. 그럼 역시 액체 표면에서는 증발이 일어나죠. 근데 증발이 일어나면 이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에 의해서 다시 응축도 일어나요. 자, 증발과 응축이 이 속도가 같아지면 동적 평형이고요. 이때 이 용기 안에 존재하는 기체 분자들에 의해서 이 수은을 눌러내는 압력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두 수은의 높이가 똑같죠. 이 말은 이쪽에서 누르는 힘과 이쪽에서 누르는 힘이 서로 어떻다? 서로 같다라는 소리예요. 즉 50도씨에서 기체 액체 X로부터 나와 있는 이 기체가 나타내는 증기압력과 25도씨에서 액체 Y로 인해서 나타났던 이 증기들이 나타내는 압력이 서로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이제 우리 보기 기억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기억 볼게요. 자, 50도씨에서 X의 증발 속도는 25도씨에서 Y의 증발 속도보다 크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 지금 어떤 걸 알고 있냐면 50도씨에서의 증기압력과 25도씨에서 증기압력이 서로 같아요. 자, 이게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증기압력이 생기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 차이가 있어서 이 차이만큼 기체 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체 분자 때문에 압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두 개의 압력이 똑같대요. 그러면 존재하고 있는 기체의 분자 수가 어떻다? 똑같아야 된다. 자, 근데 이때 우리 응축 속도는 뭐에만 영향을 받았냐면 이 안에 존재하는 기체 분자 수에만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기체 분자 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 바로 증발되는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체 분자 수가 같다라는 건 증발 속도가 서로 같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증발 속도가요 서로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니은 용기 A에서 X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같다. 우리 용기 A에서 지금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속도는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디귿도 바로 확인되겠네. 자, 용기 B에서 Y의 응축 속도, 증발 속도가 서로 같아야 동적 평형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더라. 네, 니은만 맞는 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11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림 가와 나가 있는데요. 자, 물을 똑같은 양을 똑같은 크기의 비커에다 넣고, 자, 다만 얘네들을 자, 수조의 크기가 다른 데다 넣고요. 뚜껑을 덮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네들이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온도가 같아요. 그리고 비커의 크기도 또 다 똑같기 때문에, 자, 물의 표면에서 액체가 증발되는 속도, 물이 증발되는 속도는 가와 나가 서로 똑같아야겠죠. 근데 다만 차이점이 뭐니? 자, 자, 가는 기체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작은 반면 나는 기체가 퍼질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요. 근데 우리 이거 했었지. 기체가 존재하는 공간이 더 넓으면 얘네들이 모여서 다시 응축되기가 어렵더라. 그쵸? 자, 그러면 우리 가와 나를 비교해 보시면요. 가와 나 모두 증발 속도는 같거든요. 그런데 가가 공간이 더 작기 때문에 응축 속도가 나의 응축 속도보다 더 빨라요. 자, 그러니까 더 동적 평형에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거고, 자, 이때 이 차이를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차이만큼이 바로 기체 분자가 빠져나간 수인데, 기체 분자로 존재하는 수인데, 자, 지금 기체 분자로 존재하고 있는 게 가보다 나에서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시죠? 그러면 물에서 빠져나가는 분자 수가 나가 더 많더라. 그러면 액면은 누가 더 높아요? 그치, 나에서 더 물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수면이 더 낮아져야겠죠. 자, 그럼 기억 바로 해결됐습니다. 자, 수면의 높이는요, 가가 나보다 더 커요. 근데 증발 속도는 온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럼 응축 속도는요?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동적 평형에 도달한 이후에는 서로 같더라. 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뭐냐면 10도씨에서 자, 온도는 10도씨로 맞췄고요. 자, 이 안에 물이 50g이 있대요. 50g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염화칼륨을 18g을 넣어서 녹였더니 자, 얘네들이 포화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건 그치,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가 서로 같은 상태.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온도에 따른 KCl, 네, 염화칼륨의 용해도 그래프를 쭉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거, 자, 여기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 자, 여기서는 물이 100g이 기준인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아까 전에 실험에서 물 50g 썼었더라. 자, 요 차이가 있더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 보기 확인하겠습니다. 자, 기억, 포화 용액이라고 했습니다. 동적 평형 상태죠. 용해 속도, 석출 속도 서로 같다. 아, 이거 설명했던 거 똑같이 나오네. 자, 니은 볼게요. 가에서 KCl을 첨가하면 여러분 첨가하세요. 자, 근데 아무리 첨가해봤자 이미 포화용액 녹을 수 있는 만큼 다 녹았다고. 다 녹았으니까 아무리 넣는다고 해서 더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더 이상 녹지 않으니까 용액의 농도도 일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디귿, 가의 온도를 40도씨로 올리겠습니다. 자, 가의 온도를 40도씨로 올려요. 자, 그럼 10도에서 40도씨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자, 물이 100g 있을 때는요, 몇 그램 녹는데요? KCl이 40g이 녹는데요. 40도씨에서. 근데 우리 보세요. 자, 물이 몇 그램? 50g입니다. 자, 그럼 물이 50g이면 포화를 만들려면 20g은 녹여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만 다 넣어준 게 18g밖에 안 되네. 총 20g을 녹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적게 녹아 있네. 그럼 이 수용액은요, 불포화 용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불포화,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못했다?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더 빠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맞는 답은요, 오케이, 기억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제 얘는 우리 정말 많이 봤던 그림이다. 익숙하시죠? 무슨 그림? 증기 압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 자, 중요한 거 25도씨 진공인 플라스크에 액체 A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똑같은 동적 평형 상태가 됐다라는 소리고, 자,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거, 이 안에 존재하는 기체들에 의해서 자, 눌러내려는 힘, 증기 압력이 생겼다는 소리고, 이 눌러내는 힘은 바로 수은주가 이동한 높이, 수은주의 높이차 h만큼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얘네들까지 정리했으면 보기 바로 확인되실걸요? 기억 볼까요? 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 동적 평형이라고 했잖아요. 자, 온도를 높입시다. 온도를 높이면 자, 기체, 액체 표면에 있던 분자들이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떨어져 나가기가 좋더라. 자, 잘 떨어져 나가니까 증발 속도 빨라지겠네. 그럼 기체 분자 더 많아지겠네. 오케이. 그러면 기체가 많아지면 눌러내려는 힘도 크겠구나. 증기 압력이 커진다. H가 더 높아진다. 자, 그럼 온도를 높이세요. 자, 온도를 높이면 방금 전에 얘기했죠.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분자의 수가 늘어난다고. 그 기체 분자 어디에서 와요? 액체 A에서 왔잖아. 그럼 액체 A의 양은 줄어들어야지. 그럼 액체 A의 양은 오히려 감소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요, 기억과 니은 3번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물의 자동 이온화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식과 세 가지 온도에서 자, 물의 이온화 상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항상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순수한 물에서는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자,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어때야만 한다? 무조건 같아야만 하더라.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때 얘네들의 농도들을 곱해준 값을 바로 이온화 상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이온화 상수, 말 그대로 상수죠. 온도에 따라서만 변하는 값이더라. 그리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25도씨를 기준값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기억. 온도가 높아지면요. 순수물의 pH는 커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pH의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예요. 근데 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커지면 pH 작아지는 거고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작아지면 pH는 커지는 거였죠. 근데 봅시다. 온도가 높아지면 KW 값이 증가해요. 그럼 KW 값이 증가했다라는 건 하이드로늄 이온 그리고 수산화 이온의 농도도 증가했다는 거죠. 자, 농도가 커졌다고요. 그럼 pH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고. 되셨죠? 자, 니은 볼게요. 순수물의 pH는 POH다. 자, 봅시다. 순수물에서는요, 이 두 개의 농도가 똑같아요. 자, 그럼 양쪽에 로그 값을 씌워준 값들도 서로 같아야겠죠. 네, 우리 로그의 의미가 뭐였지? 이거 마이너스 로그 씌워주면요. 자, 얘네들이 pH가 되는 거였고요. 자, 얘네가 POH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pH랑 POH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디귿 볼까요? 자, 40도씨 순수물의 pOH는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pOH 항상 기준 얼마로 잡자? 그치, 25도씨에서 잡자. 자, 25도씨에서는 두 개의 농도의 곱씨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래요. 자, 그러면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의 농도에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이 되겠지.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다 마이너스 로그 씌워준 pOH는요? 그쵸, 7이 됩니다. 7. 근데 여러분 보세요. 25도씨에서 40도씨로 온도가 높아졌죠. 자, 그래서 KW 값이 커졌다고요. 그래서 수산화 이온의 농도도 증가했다고요. 자, 그럼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증가했으면 pOH 값은 오히려 작아져야죠. 그래서 얘네들은 pOH는 7보다도 더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답은요. 디귿 2번 체크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15번 문제 같이 살펴볼까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0.1 몰농도의 염산수용에 100ml를 놨습니다. 자, 얘네들을 이렇게 부피 플라스크로 옮기고요. 여기에다가 물을 더 가해서 전체 1리터가 되도록 만들었대요. 자, 이때 자, HCl은 무조건 100%다 이온화된다라고 했으니까 HCl을 넣어주면요. 얘네들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모두 다 쪼개져 있습니다. 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보기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보기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좀 힌트를 넣어보면 기억. pH와 pOH 물어보죠. pH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pOH 수산화 이온의 농도. 왠지 농도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니은도 봤더니 HCl의 몰 농도 또 나오네. 농도. 자, 그럼 디귿 물의 이온화 상수는 서로 같다. 뭐 요 정도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니? 바로 이온화 됐을 때 이온들의 농도를 좀 알아야 되겠다고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0.1 몰농도짜리 100ml가 있었습니다. 얘네들을요 1리터로 물 켜요. 자, 그럼 우리 몰농도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거든요. 이 안에 있는 HCl의 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몰농도, 이 몰수의 값은 일정하다고요. 근데 다만 부피만 100ml에서 1리터. 1리터 여러분 몇 밀리리터? 에이, 설마 이거 모르진 않겠지. 1000ml, 즉 10배 증가했다고요. 여러분 부피가 10배 증가했어요. 그러면 농도는 10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0.01 몰농도의 HCl 수용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 니은은 해결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얘네들 몰농도는 0.01 몰농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도 같이 볼게요. 가에서 pH가 pOH보다 크다. 자, 우리 만약에 정말 순수한 물이었다면 자, 얘네들의 농도가 서로 같아야 돼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 HCl을 넣어서 수소이온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이온은요 물이랑 반응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드는 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결국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니? 자, 그런데 우리 KW라고 하는 거는 이온화 상수값은 자, 온도만 일정하다면 이 농도의 곱이 항상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자, 얘네가 늘어났으면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오히려 감소해야죠. 그러니까 농도는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우리 pH랑 pOH는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 씌워준 값이죠. 마이너스 로그. 그래서 pH가 오히려 pOH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땡. 자, 그럼 마지막 디귿. 물의 이온화 상수는 방금도 했네. 온도만 같으면 항상 어때야 된다?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맞는 답은요. 네, 니은과 디귿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1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25도씨 역시 일정한 온도에서 HA와 HY 수용액 각각 1리터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형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동그라미 한 개가요 0.1몰을 나타내준대요. 자, 보세요. HX가 H 플러스와 X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죠. 자, HY가요 H 플러스랑 Y 마이너스로 이온화됩니다. 그럼 두 용액에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거, H 플러스 수소 이온일 거고, 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이 이온이 수소 이온이라고요. 되셨어요? 근데 우리 첫 번째를 봤더니 이 안에는 수소 이온의 입자가 6개 있고 이 노란색 입자, 나머지 입자니까 X 마이너스 이온이겠죠? 얘네가 입자가 6개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6개 있었다는 건 원래 HX가 6개 들어왔습니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리터 안에 HX가 6개 들어왔는데 우리 입자 하나가 0.1몰이라고 했으니까 총 0.6몰의 HX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보세요. 자, 우리 총 1리터라고 했는데 자, 이 수소 이온이 3개, 나머지 Y 이온도 3개, 3개 있어요. 그럼 처음에 HY가 3개 있었겠죠. 하나가 0.1몰, 그럼 3개는 0.3몰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요, 1리터 안에 HY 0.3몰을 녹여서 만들어낸 수용액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이 수용액들에 대해서는 알아봤으니까 이제 기억도 해결될 것 같아요. 자, 기억. 자, pOH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pOH는 바로 pH와 관련지어서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우리가 일정한 온도에서는요, pH와 pOH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더한 값이. 근데 우리가 25도씨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항상 14라고 하는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봤더니 얘네들은 1리터 안에 수소이온이 0.6몰 있고요. 1리터 안에 수소이온이 0.3몰 있어요. 수소이온의 농도 얘네가 더 크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더 큽니다. 그럼 pH가 더 작아요. pH가 작다라는 말은 pOH는 더 커야 된다 라는 소리가 되네. 자, 그럼 pOH는 HX가 HY보다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여기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그럼 몰 농도는? 몰 농도 했네. 1리터분의 0.6, 1리터분의 0.4, 2배 더 큰 거 확인되셨죠? 니은은 맞고요. 자, 그럼 디귿 나에서 Y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는 1리터 안에 몇 개? 0.3몰 있더라. 그러니까 0.3몰 농도이다. 네, 그러면 오케이, 디귿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요, 니은과 디귿 우리 4번 고르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동적 평형 그리고 물의 자동이온화 pH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그쵸, 개념이 어려웠어요. 개념은 어려웠는데 대신 그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 남은 문제를 미리 풀어오실 때 또는 여러분 스스로 복습하실 때 어디에 제발 초점을 맞추자? 그쵸? 개념, 원리, 개념, 원리, 왜? 그쵸? 걔네들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제발 거기에 초점 맞추시고요. 여러분 복습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이랑 마저 살펴보지 못했던 문제들 살펴보고요. 이제 새로운 내용, 산염기 중화반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